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이남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작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위메이드 주가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반등 배경 살펴볼게요. 네, 기업 차원에서 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확장을 위해서 좀 투자를 발표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전현직 임원들이 위메이드 토큰을 매입하면서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테라나 루나 폭락 사태에서 좀 선긋기 횡보인데요. 섹터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와 NFT는 가장 낙폭 과대인 섹터라서 좀 동반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위메이드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까요? 울려라 골든벨.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위맥스 코인의 생태계 확장과 그리고 메타버스 스타트업 자두에 투자한 부분들이 다시 관심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엠미르포가 P&E 요소를 담아서 글로벌 버전에서 흥행으로 이어지면서 작년부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P&E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요소를 담아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흥행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바닥에서부터 벌써 35%나 올라왔고 5월 31일 날 첫 공개되는 미르 M4의 기대치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개된 이후로는 아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의 생태계 확장이 아마도 전체 게임 업종에 조금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주가가 줄곧 하락하면서 또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이번 주 셀트리온 그룹주가 모처럼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익성이 낮았던 저마진 진단키트를 늘린 탓에 과도한 주가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다시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도 기대감을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유럽의 아바스틴 시밀러 출시와 2023년이죠. 내년도 7월 달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미국 출시, 그리고 아바스틴 시밀러 미국 출시, 스텔라라 미국 출시, 그리고 램시마 SC 미국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에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술 거래 증가 역시나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감을 모으면서 지금 현재 과도한 주가 하락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가 침체에 빠져있던 셀트리온 주가가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허혜남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최소한의 반등 구간은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코로나19 제1차 팬데믹 수준까지 좀 빠져 있는 위치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판매에 박차를 가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24일에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약 1,700억 규모의 의약품 공급 개혁 소식에 좀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사업으로 좀 수익성이 최근 많이 훼손되었었는데 다시 마진이 높은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1차 18만 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동훈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단기적으로는 허 대표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자금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주가의 빠른 회복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글로벌 3상에 들어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의 바이오 시밀러 CTP47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 기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단기적으로 확실한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액티브 자금들이 단기성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올해 금리 인상과 함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최근 이제 장외 시장에서도 바이오의 신규 기술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 만큼 전반적으로 외부 투자도 받기 어려워졌고 보유 현금을 써야 하는 형상이라면 답답한 흐름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반등 속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LNF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최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가 2위 자리를 놓고 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자리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또 반대로 LNF는 좀 조정을 겪으면서 25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이의를 회복했습니다.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장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낙폭 과대 관점과 그리고 실적 개선 적으로 좀 강점이 있고 반대로 LNF는 테슬라 등 2차 전지 중심 글로벌 전기차 수요 확대의 모멘텀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코스닥을 끌고 가야 되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하든 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좀 경쟁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최근 전염병 원숭이 두창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바이오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좀 전망도 궁금하거든요. 뭐 일부 업체들에 이제 한해서 좀 주가들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개발 업체는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뭐 실제 주가 급등락도 엄청 심했었고요. 실제 이제 실패하거나 아닌 경우들도 많아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개발을 하는 업체라면 개발 비용과 투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대기업 수준에 가까울수록 장기적인 투자로는 좀 유리해 보이지만 뭐 통상적으로 CMO나 CDMO 생산 라인들을 갖춘 기업들 아니면 ST팜처럼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들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바이오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쉬운 레고캠 바이오 같은 업체들은 불안한 바이오 시장에서도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OCI입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모처럼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OCI도 이번 주 강세를 나타냈죠? 네,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로 좀 편입되어 있습니다. 26일에는 15% 급등했고 또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작년 9월부터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세 가지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의 협력 등에 따른 좀 업황 개선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럽연합에서 태양광의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국내 태양광 발전 이용량 증가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력거래소가 발간한 21년 전력계통 운영 실적에 따르면 태양광 플러스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1년 동안 약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이번 주 지수 급락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OCI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뭐 EU가 2027년까지 구체적으로 러시아산 화석 원료 의존도를 끊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고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2,10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을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2025년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리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4개국은 205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규모를 현재 10배를 늘리기로 하면서 규모로는 유럽이 미국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OCI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 탑픽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사업 협력 통한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 선비 증가, 또 세 번째 역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두 종목이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전 섹터가 움직이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32,500원까지 1차 반등은 완료한 국면이기 때문에 3만 원 부근 가격 조정 시 다시 좀 재매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은요? 네, 저는 하나솔루션을 가져왔는데요. 뭐 태양광 셀과 모듈 그리고 패널까지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근 이딴 대기업들의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투자 속에서도 하나그룹이 유일하게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 4조 2천억 가량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1분기 동안 안정화를 보이지 못하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은 좀 보였지만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늘리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업체인 REC 실리콘 업체에 실리콘을 인수했고 국내에서는 웅진에너지를 인수할 경우에 국내에서 가장 유일하게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